요즘 KF-21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제기가 공개되던 순간이나 첫 비행에 성공했던 때보다 지금의 주목도는 훨씬 더 뜨겁습니다. 현재 양산 1호기부터 3호기까지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나라가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에서 프랑스의 라팔이 격추되는 장면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자연스레 다른 대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대안의 중심에 한국의 KF-21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라팔이 체면을 구긴 사건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전투기라 불리던 기체가 실전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의미였고, 이 장면은 곧바로 주변국들에게 전략적 파장을 던졌습니다. 첨단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형 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군력과 방위 전략의 핵심을 새롭게 세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만큼 라팔의 실전 성능에 대한 불신은 구매를 고려하던 국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자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백을 한국이 만든 KF-21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투기라니까 한번 지켜보자 수준이 아니라 좋다면 실제로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구체적인 이해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국의 전투기가 이제는 기술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 증강의 선택지로 올라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KF-21을 통해 단순히 국산 전투기 보유를 넘어 수출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해외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KF-21의 완전 스텔스화를 추진하면서도 기존에 입혀둔 스텔스 도료를 모두 긁어내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스텔스 도료야말로 귀중한 자산인데 왜 다 벗겨내려는가라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한국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전략과 혁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전 세계 전투기 개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실험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KF-21을 향한 국제적 시선은 이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와 검증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앞으로의 항공 전력 지형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각국의 눈이 KF-21에 몰리는 이유, 그리고 그 시선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구매 의사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F-21 개발 철학의 핵심에는 나선형 개발 혹은 진화적 개발이라는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번에 완전 무결한 5세대 전투기를 내놓는 대신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점차 성능을 끌어올려가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최고 사양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F-22, F-35 개발과는 정반대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블록 1, 블록 2, 그리고 KF-1X로 이어지는 점진적 로드맵을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는 단순한 시제품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전력화와 수출까지 고려한 독립적 가치가 있습니다. 블록 1은 공대공 전투 능력을 중심으로 한 초기형입니다. 한국 공군의 주력으로 빠르게 편입되면서 운용 경험을 축적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형성합니다. 블록 2에서는 공대지 타격 능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KF-21은 단순히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라팔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5세대 멀티롤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미 라팔의 신뢰성이 흔들린 상황에서 KF-21 블록이는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KF-1X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스텔스 성능과 내부 무장창, 첨단, 데이터 링크, 국산화 엔진 등이 모두 통합됩니다. 한국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최신 기체를 한 번에 개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각 단계가 독자적 상품성을 지니므로 예산 당국의 지원을 이어갈 명분이 생기고 실제 수출 계약까지 연결되면서 사업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개념 연구 단계에서 예산 삭감으로 좌초되는 사례가 흔한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단계적 완성을 통해 이 난관을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이 방식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KF-21을 은실물로 기술을 증명했습니다. 단순한 설계도가 아닌 실제 비행 가능한 전투기를 선보임으로써 기술력에 대한 의심을 차단했습니다. 둘째, 각 블록이 내수와 수출을 통해 실제 판매로 이어지므로 프로젝트 전체가 탄탄한 상업적 기반 위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개발과 생산 일정이 끊김없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KF-21은 지금도 블록 1 양산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동시에 차세대 업그레이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방식의 선택을 넘어 한국 특유의 방산 프로젝트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무조건 최종형을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 짓눌려 수십 년을 소모하는 대신 한국은 현실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하나씩 성실히 달성하며 그 과정 자체를 수출 상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점에서 기존 강대국 중심의 전투기 개발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바로 외부 도료 문제였습니다.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도료는 기체가 고속 비행과 급기동을 반복할수록 표면에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초음속을 돌파하며 생기는 고열, 압축된 공기와의 마찰, 심지어 초고속으로 날아드는 곤충이나 작은 파편과의 충돌까지도 표면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비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스텔스 성능은 점차 떨어지고 결국은 주기적인 재도포가 불가피해집니다. 이는 운영비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어왔습니다. 미국도 이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려왔습니다. F-22는 정비 주기마다 스텔스 도료를 다시 칠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비용이 막대했을 뿐만 아니라 기체를 장기간 운용 불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하는 치명적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후속기인 F-35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파이버매트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복합 다층 소재를 기체 표면에 구워 입히는 방식으로 설계상 기체 수명에 맞출 정도의 두께를 확보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추가 도료 작업이 필요 없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F-35 역시 실전 운용 과정에서 파이버 매트가 손상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엔진 후방 고열 지역, 기총 주변, 미사일 장착부, 랜딩기어 도어 같은 부위는 마모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면 긁힘 혹은 비행 중 작은 충돌로도 손상이 누적되었습니다. 문제는 파이버 매트가 기체 전체를 통으로 덮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국소적 손상에도 전체 패널을 교체해야 했고 이는 결국 창정비 수준의 복잡하고 비싼 정비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창정비 시설도 제한적입니다. 이 때문에 F-35를 구매한 국가들은 손상된 기체를 장기간 대기시킨 채 차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 스텔스 성능이 저하된 상태로 운용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첨단 전투기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유지비와 정비 부담은 구매국들의 불만으로 쌓여갔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 해도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이 심각하다면 전략적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이 명확히 드러난 시점에서 한국은 정반대 해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KF-21의 스텔스 도료를 과감히 벗겨내고 전혀 새로운 개념의 스텔스 패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왜 귀중한 도료를 제거하느냐라는 의문을 낳지만 그 속에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라는 분명한 답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한 끝에 유지비와 정비 시간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방향을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해답은 바로 스텔스 패드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처럼 도료를 통째로 덮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타일 형태로 제작된 패드를 기체 표면에 부착하는 개념입니다. 손상이 발생하면 전체를 다시 칠할 필요 없이 해당 부위의 패드만 교체하면 됩니다. 간단한 발상의 전환은 유지비와 정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습니다. 더욱이 패드를 소형 단위로 대량 생산할 수 있어 단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은 방산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됩니다. 스텔스 패드는 단순히 전투기 정비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함정이나 지상 장비와 같은 다른 무기 체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표면에 부착만 해도 일정 수준의 전파 흡수 효과를 부여할 수 있어 다양한 플랫폼의 생존성을 강화하는 기술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산업 전체에 새로운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KF-21을 넘어 한국의 스텔스 패드 자체가 독립적인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의 개발에는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가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완전한 국산 스텔스 기술을 만들겠다는 집념 하나로 이어져 왔습니다. 연구원들의 말에 따르면 스텔스 패드를 개발하는 일은 상업적으로 큰 이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만 당장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 기술을 확보한다는 명확한 목표로 이 과정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 구매국 입장에서도 이 기술은 매력적입니다. 기존의 F-22나 F-35처럼 창정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손상 부위만 손쉽게 교체하면 되니
운용 효율이 대폭 개선됩니다. 게다가 국산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 제한이나 외교적 제약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중견국들이 차세대 전투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유지비 절감 요소는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스텔스 패드는 KF-21을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존재로 끌어올리며 한국 방산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에 적용될 스텔스 패드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넘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실질적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F-21 EX 단계에 이르면 이전 블록에서 축적된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납니다. 스텔스 패드, 내부 무장창, 국산 엔진, 소프트웨어 개선된 미션 컴퓨터까지 모든 요소가 통합되면서 기체는 사실상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블록 1과 블록 2에서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는 KF-21EX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각 단계에서 계획된 설계와 준비가 이미 기체 내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산 엔진과 미션 컴퓨터의 적용은 KF-21EX를 완전히 독립적인 국산 전투기로 만들어줍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통합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수출시 기술 이전이나 보안 문제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내부 무장창 역시 이미 기체 구조상 설계되어 있어 추가 개조 없이 첨단 무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 이는 KF-21이 단순한 공대공, 공대지 전투기를 넘어 다목적 운영이 가능한 멀티롤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5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는 한 번에 모든 기술을 완성하려다 보니 비용 폭등과 일정 지연이 불가피했지만 한국은 단계별 개발을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블록별 성과를 실물로 보여주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 수출과 운용 경험을 확보함으로써 KF-21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KF-21이 다른 5세대 프로젝트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KF-21EX는 단순한 전투기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산업의 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상징이자 전략적 선택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정치적 제약이 적고 수출과 운용의 자유가 보장되며 유지비와 정비 효율성까지 고려된 KF-21EX는 구매국들에게 현실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한국은 스텔스 패드와 같은 핵심 기술을 해외 수출용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 방산 기술력과 경제적 파급력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KF-21EX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마스터 플랜이 됩니다. 15년 이상 공들여 개발된 기술과 나선형 개발 전략, 국산화된 엔진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혁신적인 스텔스 패드 기술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하여 한국은 이제 글로벌 항공 전력 시장에서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KF-21EX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체의 완성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세계 방산 산업에서 선도국으로 부상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KF-21이 써내려갈 자랑스러운 기록과 기술 혁신의 여정은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